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권희 멘토 오늘 함께할 테고요.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외신에서 들어온 소식부터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테슬라죠.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트럭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컨셉 얘기하고 뭐 생산한다, 안 한다, 언제 생산된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벌써 한 3, 4년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의 반응부터 시작해서 관련주들 움직임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권희 멘토부터 이 이슈를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지금 사이버 트럭 생산한다는 거는 2차 전지 업계에서는 오히려 뭐 호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 이제 배터리의 수요가 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결국에 이제 468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생산을 개시했는데 이게 사이버 트럭이면 기존의 이제 승용차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용량의 그 배터리가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주가들 보면 특히 대표적인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네네.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종목들 보면 물론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좀 급등을 했지만 여전히 고가 부근에서 조금 힘이 좀 모자라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좀 이제 노이즈 이런 것들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올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가이던스 대비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는 이미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좀 안 좋게 나왔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안 빠지고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또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당분간 조금은 좀 기간 조정,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제 오히려 테슬라가 이제 이 모멘텀으로 한 번은 이제 판매가 잘 돼서 한번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고 다시 한번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조금 받긴 했는데 좀 쉬고 있다가 지금 사이버 트럭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 여기서 테슬라를 한 번 더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사실 국내 2차 전지 소재주 대표 종목들은 또 한 번 여기서 고점을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계속 보이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의 주가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 사이버 트럭과 관련돼서 테슬라의 주가가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국내 2차 전지 업체에 크게 나쁠 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충전 얘기도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슈퍼차저 얘기죠. 이게 이제 글로벌 표준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미국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슈퍼차저 쪽으로 가고 있고, 얼마 전에 나온 뉴스는 현대차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와서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고윤기 멘토께서도 이 이슈를 좀 해석을 해주시죠. 일단 사이버 트럭이 일단 시제품 공개하고 나서 한 4년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픽업 트럭을 먹는 자가 결국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먹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뭐 대중교통이나 승합차가 잘 돼 있기보다는 오히려 픽업 트럭, 이제 트럭을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어떤 2차 전지 시장이 물론 커진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금 이거는 이 부분 같은 게 좀 지역적으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일단은 테슬라 자체로만 좀 좋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픽업 트럭의 뭐 1등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발등이 불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로 한번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양극재 관련주들에 대해서 아마 가장 큰 관심세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애석하게도 지금 양극재 수출 판가를 놓고 본다면 5월 달에는 지금 6% 정도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6월 달에는 10% 정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2분기 실적이 조금 실적 컨센서스 대비 하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네. 지금 실적 발표적인 LNF 또한 2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출 판가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3분기까지도 이러한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우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진함이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양극재 쪽은 지금 고밸류 상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가 자체가 올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고밸류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하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2차 전지주로 조금 분류가 되고 있는 포스코 퓨처 M이라든지 혹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은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시장 자체의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는 훼손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네. 오로지 양극재로서의 어떤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주가에는 지금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 가령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그리고 전구체, 니켈 등과 같은 기타 메탈 관련된 전반적인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은 좀 주가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점은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G 엔솔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선반영되는 그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 2차 전지 증설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였었던 삼성 SDI가 올해부터 움직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대형 3사 중에서는 그나마 삼성 SDI가 조금은 낫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에 좀 주목하자 배터리 3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죠.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눈길이 가는 게 IT 부품주들 관련해서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팍팍 튀는 기업들이 종종 나와요.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강하게 오르죠. 한 13% 오르고 있고요. 또 MLCC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기도 오늘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주춤주춤 거리다가 오를 때 그냥 한 번에 시세를 확 바꾸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제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가고 네. 이스페타시스도 금요일 날 또 다시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이쪽에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장비주, 소재주들을 지금 여전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요즘의 특징이 보면 이렇게 안 움직이던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갈 때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이제 보면 파워 인덕터 관련돼서 지금 최초로 양산을 하기 시작했다. 전장 사업에 대한 강화. 기존에 이제 MLCC가 기존에 다 들어갔었는데 네네. MLCC의 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 파워 인덕터 시장까지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IT 쪽에서 이제 삼성전기, 그다음에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보면 그동안 조금은 좀 소외받았던 PSK도 마찬가지고 좀 소외받았던 반도체 관련 장비주라든지 지금 삼성전기는 오늘 이제 파워 인덕터에 첫 양산하면서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못 올랐던 종목이 따라 올라오는 형태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진 회사에 대해서 급관심을 이제 보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보면 네. MLCC는 그럼 기존에 주로 이제 전압을 통제하는 이게 반도체 IT의 쌀이라고 하는 건데 MLCC가 이쪽 관련해서 전기차에도 엄청나게 많은 MLCC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도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MLCC의 어차피 탑픽 업체가 삼성전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사마 콘덴스 정도 될 텐데 두 회사가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이 MLCC가 주로 이제 전압을 통제한다라고 하면, 전압을 조절해준다라고 하면 과전압을 막아주는 형태라고 보면 지금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전류를 안정화시켜서 오히려 이제 전기 소모를 좀 적게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전장의 부품들을 조절하면서 결국에는 이 전기 소모를 적게 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좀 가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전기차 이슈가 처음 있었던 16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는 사마 콘덴서나 삼성전기가 관련 종목으로 언급이 되다가 최근에는 거의 언급이 안 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전장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다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곳들이 갑자기 팍팍 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후발로 또 어떤 데가 갈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혹시 이건희 멘토께서는 이렇게 좀 소외된 데 중에 눈길 가는 데가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테스가 너무 안 올라서 소외받았구나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시세가 나와버렸죠. 네. 나와버렸고요. 또 이제 그 외에 보면 그 안에 라인업 중에 여러 종목들이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PSK 홀딩스는 이미 시세를 한번 냈고요. 우리 PSK가 지금 따라오는 모습인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소외받았다가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서 뭐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추가적으로 예. 이미 그리고 다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오늘 시세가 좀 나왔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한 번 정도를 시세를 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정을 받고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또 한 번 옥석가리가 나올 것 같다. 여전히 한미 반도체 오늘도 플러스를 내고 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게 1차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을 또 기다리는 그런 형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인규 멘토께도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전기전자 부품업체들 중에 약간 소외받았던 데들이 시세가 분출하는 현상,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MLCC는 전기차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다면 이제 어쨌든 자동차가 고성능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귀결되는 부분을 일단 자율주행 쪽도 한 번은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ML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하량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12% 정도 지금 6월 대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MLCC에 대한 어떤 그 전통적인 성수기와 함께 계약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쇼핑몰 이제 프로모션까지 지금 MLCC 자체로는 좀 기대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서 정책적인 수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재선에 대한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거든요. 인프라 예산을 한 420억 달러를 지금 할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떻게 네트워크 업체들의 성장과 맞물려서 MLCC가 더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일단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서버 부분에 대한 MLCC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도 일단 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반기에는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도 어느 정도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핸드셋 쪽으로도의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도 어느 정도 휴대폰과 그리고 노트북 쪽으로도 지금 MLCC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업체들 내에서도 수요를 조금 관리하면서 재고 관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반도체가 어느 정도 업황을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MLCC 또한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을 할 그런 여지는 충분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의 매수 관점은 저는 삼성전기를 비롯한 MLCC 관련주는 네. 유의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기의 이제 전장력 인버 파워 인덕터 시장에 대한 어떤 양상과 관련해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주들 또한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삼성전기 주주분들은 오늘 상승으로 만족하진 못하실 거예요. 지난해 상반기 정도의 주가거든요. 여기서 지난해 상반기 유지하다가 밑으로 쭉 빠진 이후에 이제야 회복한 모습이어서 요 선을 좀 넘어서야 위 한 20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또 긍정적인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삼성전기 한번 계속해서 방금 전에 전문가들 의견 참고하시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시죠. 마지막으로 금융주 얘기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금융주를 저희가 뽑은 이유는 미국 증시에서 이제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대형 금융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플레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금융주를 주목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해당되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건희 멘토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랑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은행들, 특히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규제를 좀 많이 받죠. 정부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뭐 투자은행 형태로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반 은행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좀 그 규제가 좀 적은 편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사실은 은행들 지금 돈 작년에 많이 벌었다고 굉장히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지금 뭐 대출에 관련돼서도 규제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최근에 조금 풀어주는 양상이 좀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국내 이제 은행주들이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인데, 금리가 올라서 예대 마진이 커지면 예대 마진이 커진다고 또 이제 뭐 많이 비난을 받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금융주들은 좀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연말에 이제 배당 시즌 됐을 때 아니면 배당 시즌이 됐을 무렵에 사서 배당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뭐 산 가격보다 올라오면 파는 전략 정도가 가장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체는 미국의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국내까지 같이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을 타파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레벨업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뭐 배당 성향을 좀 과격하게 좀 올려주지 않으면 사실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재미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고윤기 멘토 의견도 짤막하게 듣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은행주는 연체율 그리고 배당 이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새마을금고 사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연체율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PF 부실화에 따른 영향이 지금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듬성듬성 나오고 있다라는 점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형 은행사들은 실적이 잘 나왔지만 오히려 중견 은행주들은 오히려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좀 급락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는 저가 매수에 따른 어느 정도 배당 시즌, 날이 추워지면 찾아봐야 되는 배당주적인 그런 정면으로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꾀하기에는 아직은 작년과 같은 어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투자 의견 두 분의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멘토가 가져오신 오늘의 유망주는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PC선 등 주력 선박 수주가 증가세에 있다. 요즘 조선주 좋죠. 같이 얘기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고윤기 멘토께서는 퓨런티어 가져오셨습니다. 하반기 수주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뽑아주셨는데 먼저 현대 미포조선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죠. 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하나오션일 텐데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 모멘텀 수주보다는 약간 모멘텀 위주로 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룹사가 바뀌면서 인수되면서 주인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많이 눌려있던 삼성중공업도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그동안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보고 있다가 지금 이제는 현대미포조선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일본의 MOL이라는 이제 그 선사로부터 계속 지금 PC선 수주를 계속 받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PC선이 뭐냐면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운반 배를 많이 이제 수주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이쪽에 대한 물동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 미포조선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법인도 갖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베트남 법인에서도 지금 관련된 수주를 계속 같이 주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도크도 지금 같이 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석유 제품 물동량 증가가 하고 있고 PC선도 지금 교체 주기를 좀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는 이게 조금 더 수주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대한 성과도 되게 양호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운임도 계속 상승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가장 좀 한동안은 가장 고평가되었던 현대미포조선을 지금부터는 좀 저평가 영역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수주 모멘텀이 훨씬 더 많은 쪽, 그리고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배들보다는 약간 중소형, 중형 선박을 주로 많이 만들다 보기 때문에 만드는 게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다 보니까 이게 또 실적으로 반영도 좀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 업체들보다는 현대미포조선이 덜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베트남 법인도 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 제시 좀 해주시죠. 예,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투자 의견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윤기 멘토가 가져오신 퓨런티어 얘기 좀 들어볼까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기 MLCC와 관련된, 그리고 삼성전기의 파워 인덕션 관련해서 인덱터 관련해서 수혜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일단은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를 통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아닌 이제 계층용 생신 카메라 조립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테슬라형 카메라 모듈 기업인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량 기업인 MC넥스 등도 이미 고객사로 지금 확보를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율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간의 몸처럼 눈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카메라 장비 기술을 이제 라이다라든지 이제 IR 카메라 등 첨단 제품 라인업 자체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으로도의 어떤 성장 동력이 이미 확보된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네시스라든지 지구공의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레벨 3 수준의 기술까지도 지금 탑재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연일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온치스라든지 일부 관련주들 또한 연일 급등세를 나타나는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주로 한번 퓨런티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로 퓨런티어를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33,000원에 손절가 26,000원까지 제시하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자,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희 멘토 그리고 고윤기 멘토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